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진섭입니다. 네, 저는 그 미디어 클라이언트 테크에서 어떤 거 같네요. 미디어 클라이언트 테크에서 네이버 공통 플레이어 SDK인 프리즘 플레이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C++로 개발되어 이제 윈도우스 타겟으로 운영 중인 사내 라이브러리를 이제 올해 모바일 타겟으로 포팅하여 플레이어의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바젤을 활용했던 경험을 이번 네이버 엔지니어링 데이 2024를 통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세션은 총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주목했던 바젤의 강점과 저희 프로젝트에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서 왜 바젤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바젤을 어떻게 도입하였는지, 즉, 그 모바일 포팅 과정에서 단계별 접근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낀 이 바젤의 장단점을 정리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바젤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렸던 C++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윈도우스 타겟으로 하는 이 C++ 프로젝트였고, 깃서브 모듈을 통해서 메인 저장소에서 여러 서브 모듈을 연동하는 구조였습니다. 네, 여러 모듈에서 사용되는 그 공통 헤더랑 유틸성 코드를 모아둔 뭐 베이스 모듈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 기능들은 이렇게 피처 모듈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여러 피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피처 모듈에도 서브 모듈을 통해서 이제 베이스 등 그 다른 모듈들을 그 내부에 또 참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베이스 모듈 안에는 뭐 CURL이나 뭐 오픈SSL 등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종속성도 있었고요. 네, 이것들이 이제 다이나믹 링킹 되고 있었습니다. 뭐 윈도우스니까 뭐 DLL 파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 모듈과 달리 이미 빌드된 그 프리빌트 바이너리가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저장소에 푸시가 되어 있었고요. 각각 이제 뭐 다이나믹, 스태틱 이렇게 좀 섞여 있었고, 릴리즈, 그리고 디버그 빌드 각각 이렇게 함께 혼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선택해서 빌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포팅해야 될까 먼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그 기존의 그 빌드 구조를 좀 따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특히 일부 모듈은 이미 모바일 빌드를 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NDK 빌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iOS 같은 경우는 그 엑스코드 프로젝트가 따로 저장소에 올라가 있고, 그거를 이제 엑스코드 빌드로 빌드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음, 근데 그 외에 좀 모바일 호팅을 해야 되는 모듈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기반의 어떤 솔루션 및 프로젝트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메이크, 시메이크, 오토 컨피그 같은 서로 다른 빌드 툴들을 사용하는 모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빌드를 해야 됐었는데요. 음, 특히 이제 좀 오래된 프로젝트다 보니까 되게 서로 다른 그 코드 간의 표준 격차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표준이 C++ 98부터 좀 최근에 작성된 거는 17까지 이렇게 좀 나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같이 빌드해서 모바일을 사용했을 때 좀 ABI 호환성 같은 거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짝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태틱 링킹, 다이나믹 링킹 모두 좀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었고요. 그 최종 빌드 산출물은 좀 몇 가지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구조에 맞춰서 포팅하게 될 때, 일단 먼저 프리빌트로 되던 모듈들을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변경이 있을 때마다 그 메인 저장소에 바이너리를 매번 푸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스태틱으로 링크 그 빌드할 경우에는 뭐 저 A 파일일 거고 뭐 아닌 경우는 나머지 SO 뭐 다이나믹 라이브러리 뭐 윈도우스 같은 경우에는 DLL이겠죠. 이거를 매번 업데이트해야 되다 보니까 좀 되게 번거롭게 느껴졌고요. 또 이제 기존 서브 모듈이 좀 문제가 되는데
어, 이제 서브 모듈 그 모바일 포팅을 하면서 항상 이제 윈도우스 기본 메인 저장소의 윈도우스랑 그 모바일이 같은 그 커밋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 팀이 좀 다른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갖고 있는 모듈 그 프로젝트가 아니라 좀 다른 팀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어, 윈도우스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를 모바일로 포팅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 기존 프로젝트를 좀 적극적으로 수정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기존에 이제 운영되고 있는 윈도우스 빌드도 영향을 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 모바일 브랜치를 따로 운영을 해야 됐는데, 어, 계속 어쨌든 아레나 자체가 이 프로젝트의 그 오너십은 다른 팀이 갖고 있다 보니까 개선 과제나 이런 것들은 좀 디벨롭 브랜치에 많이 작업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매번 따라가야 되는 좀 리베이스 비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개의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로 그 최종 빌드 산출물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플레이어에서 빌드를 하면 여기에 이번에 포팅하게 된 라이브러리를 연동하는 JNI 관련 SO 파일도 당연히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좀 많아지게 되면서 링크 문제, 그리고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매번 이렇게 저장소에, 뭐 다른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SO 파일들을 올려놓고 변경될 때마다 바꾸다 보니까 좀 버전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다른 방법은 중간에 좀 다른 레이어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별 그 글루 코드까지 포함해서 버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Make로 메인 저장소를 이제 포팅을 해서 별도 프로젝트에서 이제 서브 모듈로 갔다가 어,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그 하나의 SO 파일을 최종 산출물로 만드는 거를 좀 목표로 하는 거죠. 좀 파편화된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이것 또한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어, 이게 코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모듈 종속성이 좀 얽혀 있었는데요. 좀 어떤 모듈은 이게 좀 이해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이 그 메인 저장소에서 필요해서 그 모듈의 그 일부 코드만 아예 복사해서 저장소에 푸시해 놓은 경우가 있었고요. 문제는 이 메인 저장소에 쓰이는 또 다른 그 프리빌트 모듈이 여기 앞서 말씀드린 그 어떤 모듈의 서로 다른 버전의 서브 모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서로 다른 버전으로 빌드된 것이 좀 링킹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서, 이런 거를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좀 해결이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모바일 포팅 과정에서, 어, 꽤 이제 중복 작업이 많습니다. 제가 어쨌든 C++에서 작업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iOS 개발자가 따로 포팅하는 게 좀 리소스 낭비였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 팀에서 리소스가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어, 여기에 좀 그렇게 투입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포팅을 무사히 마쳤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따로따로 저장소를 운영하는 좀 비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원했던 것은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 좀 나뉘어 있는 SO 파일들을 어, JNI 코드까지 하나의 그 SO 파일로 빌드를 하고요. 그리고 어, 그뿐만 아니라 코틀린으로 작성된 그 JNI 글루 코드까지 AAR로 빌드해서 좀 버전 관리해보면 좋겠다. 사내 메이븐에 배포해서 버전 관리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iOS도 마찬가지로 그 오브젝티브 C나 스위프트 코드까지 이제 XC 프레임워크로 빌드를 해서 이걸로 좀 버전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비슷한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가급적 좀 공통된 부분을 묻고 그리고 좀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서 모노레포를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이제 바젤입니다. 네, 바젤은 구글 그 내굴 빌드 툴인 블레이즈에서 파생된 이제 오픈 소스인데요. 이제 먼저 발음 끼고 먼저 이제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네, FAQ에서 찾아왔는데 물론 제 발음이 좋진 않지만 약간
좀 베이절, 뭐 이 사이에 그 어떤 정도의 발음인데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편하게 그냥 바젤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젤의 그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그 여러 가지 언어,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그 빌드 및 테스트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려는 그 C++과 그리고 뭐 코틀린, 오브젝티브-C, 스위프트 이런 거를 좀 엮어서 좀 하나의 저장소에서 운영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 빌드 툴이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좀 공통 모듈을 포팅해서 하나의 저장소로 좀 운영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이제 확장 구성인데요. 어, 이제 다양한 언어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확장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빌드 스크립트 작성 시 이제 스타라크라는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파생된 방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좀 그 빌드 스크립트를 위해 좀 일부 기능이 제한되거나 좀 최적화된 좀 언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빌드 과정을 스타라크로 룰의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이거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해서 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룰을 사용하던가 뭐 어떤 플러그인 형태인 거죠. 이렇게 서로 공유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설사 좀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언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룰을 작성해서 어 이제 모노래프로 통합하는 뭐 이런 일도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빌드 속도 측면에서 빠르고 좀 점진적인 빌드를 제공하고요. 굉장히 핵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규모 코드 베이스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 사례도 좀 찾아봤는데요. 스포티파이의 이제 iOS 앱도 이제 바젤을 도입했다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좀 적용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그 빌드 속도가 빌드에 소요된 시간이 좀 적용 이후로 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더 빨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좀 이웃에 있는 이제 라인도 iOS 앱을 좀 바젤을 도입해서 이렇게 빌드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는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이제 AOSP가 바젤로 마이그레이션 중이에요. 좀 2020년 블로그 포스팅이라 좀 지났는데 좀 살펴보면은 사실 전체 AOSP를 바젤로 빌드되게끔 지금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부 커널 같은 거를 바젤로 빌드하게끔 이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 텐서플로우도 바젤을 통해서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좀 포팅할 때 좀 참고가 좀 됐습니다. 바젤 말고도 이런 모노레포를 지원하는 빌드 툴이 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중에 좀 그래도 좀 큰 회사에서 좀 운영하는 것들 위주로 좀 다른 것도 살펴봤었는데 뭐 메타의 버투 같은 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살펴보니까 바젤에 비해서 좀 iOS, 안드로이드 지원이 좀 부재인 것을 확인을 해서 바젤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구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왜 바젤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코팅을 진행했는지 이제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도 바젤을 당시 처음 써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좀 도입하기 전에 간단한 샘플로 좀 검증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먼저 가장 쉽게 간단한 공통 C++ 모듈을 만들고 빌드를 해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안드로이드 iOS 데모 앱에 이제 붙여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먼저 환경부터 세팅을 해야죠. 이제 바젤에서는 그 바젤 리스크라는 걸 통해서 바젤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버전 관리 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홈브루나 뭐 윈도우스에는 초코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이걸로 설치한 이후에는 바젤 커맨드로 실행시킬 때, 어, 그 프로젝트 루트에 그 바젤 버전이라는 파일에 사용할 버전을 명시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선택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그 해당 버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그 LTS 서포트 매트릭스인데요. 그래서 버전별로, 이게 메이저 버전별로 이렇게 LTS로 좀 장기 지원이 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티브 상태인 바젤 7을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7.3.2 버전인데요. 제가 처음 도입하게 됐을 때는 딱 막 7.0 버전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릴리즈 노트를 그 당시에도 살펴봤는데, 이렇게 안드로이드 관련된 것도 좀 개선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보통 네 가지 ABI가 있잖아요. 그래서 ARM 32, 64비트, 뭐 X86, X86, 64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플랫폼 분기를 좀 기존보다 좀 더 편하게 좀 사용할 수 있게 개선된 점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바젤 모듈이 이제 기본값으로 활성화가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그 기존의 레거시 방식의 워크스페이스라는 방식,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워진다는 이야기를 보고 이제 새로 도입을 한다면 좀 일단 최신의 LTS를 적용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일단 7 버전대로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거는 그 루트 디렉토리에 위치시켜야 하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기존의 레거시 방식인데요. 어, 이것도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스타라크 그 언어를 통해서 작성된 그 빌드 스크립트고, 보시면은, 네, 뭐 이게 뭘 의미하는지까지는 네, 지금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 빌드 작업을 위해서 뭐 관련된 룰을 로드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제 새로 도입된 바젤 모듈을 쓰면은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이제 워크스페이스 파일을 쓰지 않고 별도로 모듈 파일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에 어, 원하는 사용하려는 이제 뭐 룰이나 라이브러리 그리고 버전을 이렇게 명시하면은 바로 편하고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뭐 npm이나 뭐 메이븐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 저장소가 있고요. 여기서 받아와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자바 빌드를 위한 룰이고요. 이제 C++을 빌드해 보기로 했으니까 C++를 빌드하는 이 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어, 룰스 언더스코어 cc 네, 이 친구를 가져오고요. 사실 전체 코드까지 보여드리면 되게 복잡해서 간략하게만 일단 보여드리면 이제 루트 모듈 스크립트에 이렇게 바젤 디펜던시를 통해서 그 C++ 룰을 가져오고 실제 빌드 스크립트에서는 이제 그 C++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통해서 빌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려면 물론 CLI로도 뭐 그 명령 호출하고 개발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열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제 바젤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위한 그 플러그인이 제공이 돼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어, 플러그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플러그인을 그 인스톨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 조그맣게 빨갛게 돼 있는 거를 보시면 버전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제 좀 최신 버전은 좀 지원하지 않고 젤리피시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그 바젤을 위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좀 두 가지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나면은 이게 화면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바젤 프로젝트를 임포트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그래들 싱크 대신에 이제 그 바젤 프로젝트 싱크로 버튼이 바뀌고 뭐 몇 가지 동작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바젤 프로젝트를 빌드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안드로이드를 한번 바젤로 빌드해 보면서 네이티브 룰이랑 그리고 스타라크 룰 이렇게 두 가지 나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제 바젤에 내장된 기존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관련된 그 빌드 코드가 그 바젤에 되게 내장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좀 오픈 소스화 시켜서 점점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실험 버전이긴 한데, 어, 이제 바젤 8 버전에서부터는 이제 네이티브 룰을 제거하고 완전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드로이드 관련된 룰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룰은 이제 AAR을 빌드할 때는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그리고 APK 빌드할 때는 안드로이드 바이너리라는 이제 함수를 써서 어, 관련 소스나 뭐 헤더, 뭐 의존성 이런 거를 아, 설정해주면 되고요. NDK를 빌드할 수 있는 NDK 룰도 있고 또 이제 안드로이드 룰이랑 코틀린 룰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코틀린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코틀린 룰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유닛 테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닛 테스트를 돌릴 때 뭐 로블레트릭이나 뭐 메이븐 저장소 같은 설정은 어, 그 모듈 그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듈 바젤 그 빌드 스크립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선언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그레이들이랑 좀 달랐던 게 이제 컴플릭이 나면은 그 빌드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들 같은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좀 더 다른 버전으로 빌드가 된다거나 할 수 있는데 아예 어 바젤에서는 이제 빌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직접 충돌되는 그런 의존성은 종속성은 이렇게 다 선언을 해줘야 했습니다. 네. iOS 관련 룰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네. 그 애플 관련된 뭐 그 서포트 룰도 있고 그 대부분의 빌드를 책임지는 룰스 애플 그리고 스위프트를 빌드할 수 있는 스위프트 룰도 있고요. 그리고 iOS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그 앱 같은 경우는 IPA로 빌드를 하거나 뭐 프레임워크를 빌드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아예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식의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엑스코드에서 좀 개발을 이어가고 싶다 한다면은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바젤에서 생성을 해서 그걸 열어서 이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일단은 각각의 데모 앱을 빌드하는 데 성공을 해서 어, 이제 본격적으로 포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먼저 좀 접근 방식을 먼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먼저 탑다운으로 할 거냐, 바텀업으로 할 거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 메인 저장소부터 포팅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베이스 모듈 같은 그 좀 리프 모듈부터 점점 올라갈 거냐, 이렇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바텀업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개발 일정이 딱 잡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좀 코팅 계획을 모듈 단위로 좀 쪼개서 일정 관리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어 이제 베이스 모듈은 당연히 무사히 별 그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의존성밖에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점점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종속성이 굉장히 얽혀 있었고요. 그래서 그 파악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간단해 보여서 시작을 했지만, 또 다른 모듈이 빌드가 필요한데 해서 또 다른 모듈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은 좀 아무것도 빌드가 다 되지 않는 좀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실제로 쓰이지 않는 코드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드 스크립트를 기존의 윈도우스 기반의 그 빌드 스크립트도 찾아보고 좀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아예 그 탑다운으로 전향을 했고 메인 저장소에서 일단 빌드를 하면서 빌드 오류가 생기면 그 부분 파악하고 필요 없는 부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결하는 방식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이렇게 하니까 좀 일정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일단 좀 종속성 파악이 좀 쉽게 되지 않아서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메인 저장소를 어쨌든 가져와서 빌드를 해야 될 테니까 좀 어떻게 가져올지 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기존에 오픈 SSL을 사용을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모바일 포팅하면서 보링 SSL로 좀 변경을 했는데요. 뭐 인터페이스가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가져오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 자체가 그 바젤 빌드를 지원하고 그 메인 그 레지스트리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지금 화면 아래 보이시는 이런 디펜던시만 걸어주고 어, 그 사용하려는 그 C++ 라이브러리에 그 의존성을 그냥 걸어주기만 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좀 그런 구조여서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메인 저장소도 이렇게 아예 안에 메인 저장소 내에 바젤 스크립트를 넣어서 아예 바젤로 빌드를 가능하게 할까? 처음엔 좀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저장소를 저희 맘대로 막 마구마구 휘젓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수정을 최소화하면서 도입을 하는 방향을 고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좀 선택하지 못했고요. 다음으로 좀 고민을 제가 해본 방향은 그 서브 모듈을 코드로 다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코드를 다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바젤 빌드 스크립트만 신규 모노레포로 작성을 하는 거죠. 기존 저장소 운영에서 좀 자유로우면서 이제 로컬에 코드가 다 있다 보니까 좀 잠깐 잠깐 수정하기도 편하고 좀 용이한 장점이 있었는데요. 어,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속성이 굉장히 얽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브 모듈을 좀 대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서브 모듈로 전부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냥 원뎁스만 가져와서 진짜 코드만 가져올까? 아니면 그 기존의 이런 그 서브 모듈 리커시브하게 사용되는 그 서브 모듈을 전부 따르면서 이거를 코드를 가져와서 빌드를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종속성 관리나 일관성 측면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선택을 하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빌드하는 방법으로 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텐서플로우에서 그 CURL을 빌드할 때 다음과 같은 빌드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요. 그 HTTP 아카이브라는 함수를 통해서 압축된 그 소스 파일을 다운받고 그리고 그 텐서플로우 저장소에 있는 그 CURL 빌드 스크립트를 통해서 바젤로 빌드를 해버리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빌드 스크립트를 모아서 바젤 저장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이렇게 아예 배포가 버전별로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버전 관리도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외부 저장소에 수정 없이 내부에서 좀 빌드를 마음대로 좀 바꿀 수 있는 구조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압축된 소스를 받게 되고요, 먼저. 저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어, 빌드 스크립트를 통해서 빌드를 하는 거죠. 해당 경로에 있는 뭐 헤더나 뭐 소스 파일을 이렇게 가져와서 빌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차용을 해서 어, 그 메인 저장소를 포팅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사내 저장소에 있다 보니까 소스 코드를 받기 위해서는 또 별도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참 찾아봤었는데요. 그 바젤 7에 이제부터 정식으로 지원하게 된 이제 크리덴셜 햄퍼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도커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인데 거기서
이제 설계 문서를 보면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바젤 RC라는 파일을 이제 루트에 그 바젤 설정하는 파일인데, 여기에다가, 특정 호스트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도와주는 스크립트를 실행하게 만드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GitHub 그 토큰을 활용한 인증 예시인데요. 지금 뭐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네이버닷컴을 했지만 여기에 뭐 GitHub나 다른 사내 저장소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로컬에 있는 토큰을 갖고 이렇게 배리어 인증 토큰을 포함한 헤더를 이렇게 스탠다드 아웃풋을 출력해주면은 이거를 이제 쿠키로 전달을 해서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내 저장소에서 코드를 받아서 빌드를 할 수 있었고요. 약간 이름은 난독화돼 있지만 최종적으로 빌드한 그 모듈 구조와 좀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안드로이드 어, 라이브러리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얽혀 있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그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약간 좀 단순화시켜서 이제 넣어놨습니다. 바젤에서는 어, 그 빌드 그 의존성 그래프에 대한 쿼리 랭귀지, 쿼리로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일단은 포팅이 되고 이제 원래 했던 목표처럼 빌드를 해야겠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AAR로 빌드해서 사내 뭐 메이브로 배포하게 될 텐데, 이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AAR을 빌드하고 보니까, 뭔가 동작을 안 해서 파일을 좀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니까, SO 파일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 이제 안드로이드 바이너리라는 걸로 빌드된 APK에만 SO 파일이 포함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그 바젤의 이슈도 찾아봤는데 이 부분은 논의주였고요. 그래서 이 둘을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안드로이드 바이너리를 둘 다 실행을 해서 이거를 하나의 그 AAR로 머지해주는 커스텀 룰을 만들어줘서 빌드를 해야 했습니다. 사실 만드는 과정이 좀 번거롭긴 했지만 어쨌든 만들고 나면은 똑같이 빌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불편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iOS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시 프레임워크로 최종적으로 빌드를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제공되는 룰이 있습니다. 이렇게 룰이 있어서 바로 빌드는 가능한데, 좀 의도대로 동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음, 따로, 개선한 방향은, 이제 지금 저희가 스태틱 프레임워크로 그 배포를 해서 이거를 이제 플레이어와 엮고 있는데, XC 프레임워크가 아닌 그냥 프레임워크로 빌드를 하고 플랫폼별로 빌드를 하고 이거를 이제 엑스코드 빌드를 통해서 그냥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합쳐주는 방식으로 iOS는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룰로 만들어져 있진 않은데 뭐 여유가 되면 추후에 룰로 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모바일 바젤을 활용해서 모바일 프로젝트를 C++ 프로젝트를 코팅한 어, 그 단계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좀 느꼈던 장단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려 합니다. 먼저 단점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초기 개발 환경 세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일단은 뭐 예제가 다양하게 있는 듯 했으나 예제 코드가 그 GitHub에 여러 가지 예제 코드가 있어요. 그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각각의 룰, 어, 저장소에도 예제가 있고, 뭐 통합 예제 코드도 저장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살펴보면서 좀 빌드를 시도했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그 바젤 그 7버전을 도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그 외부 의존성을 선언하는 게 크게 바뀌었죠. 그 워크스페이스에서 그 바젤 모듈로 바뀌게 되면서, 이전 버전의 예제와 새로운 버전의 예제가 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예제를 살펴볼 때요. 그래서 그냥 클론 받아서 예제를 돌렸는데 돌아가지 않은 예제도 많았고요. 그래서 일일이 좀 이슈도 찾아보고 직접 좀 삽질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화도 공식 홈페이지에 좀 잘 되어 있는 듯 하면서 그래도 딱 원하는 거를 좀 세팅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초기 세팅은 좀 어려웠던 점이 좀 단점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플랫폼별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건데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든 엑스코드든 플랫폼 네이티브 빌드 툴보단 아무래도 지원이 늦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이 플러그인이 최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사용이 좀 불가한 점, 이런 점도 좀 불편했고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 뜯어서 언급하기 어려운 개발하다 보면 마주하는 좀 그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지원이 되지 않는 뭔가 원래 개발하던 것보다 매끄럽지 않은 그런 플로우들이 좀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쓰는 건데 아무래도 그래도 분명히 불편한 점이어서 좀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또 디버깅이 좀 어려워지는 점이 있었어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그 프로파일러로 메모리 리익을 좀 확인하다가 프로파일러로 좀 확인이 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좀 다른 디버깅, 메모리 디버깅 툴을 좀 연동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CMake로 연동하는 것처럼 매끄럽게 좀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막상 해보면은 좀 원하는 대로 좀 잘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iOS도 마찬가지로 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모노레포로 운영되는 게 좀 저는 큰 장점이라고 느꼈어요. 일단 안드로이드 iOS 연동을 위한 공통 코드가 있고 어 그리고 각 플랫폼의 글루 코드도 있죠. JNI에 대한 코드라든가 뭐 스위프트 코드, 코트린 코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저장소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드 리뷰에도 분명히 이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플랫폼 개발자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 코드를 읽고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원래 스펙과 좀 다르다든지 이런 거를 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물론 커뮤니케이션을 잘 풀 수도 있고 문서로도 풀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코드로 직접 보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점이 좀 더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지만 iOS 쪽도 좀 필요에 의해서 좀 한꺼번에 제가 수정할 수도 있었고요. 뭐 반대도 가능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도 좀 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캐싱입니다. 좀 앞서 뭐 스포티파이나 라인에서도 iOS에서 도입했다는 거를 언급드렸던 것처럼 좀 캐싱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빌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어, 리모트 캐싱도 저도 사용은 못 해봤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CI에서 빌드한 캐싱을 이제 로컬에서 쓸 수 있게 해서 굉장히 로컬에서 굉장히 빠르게 좀 빌드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좀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좀 엄청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바젤을 도입을 하는 거는 일단 신중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꽤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노레포 그리고 이런 빌드 속도를 개선해보고 싶다. 좀 이런 강력한 목적이 있으시다면 한번 도입해보는 거를 좀 권장드릴 수 있겠지만 나머지 그 단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